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흑잡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QQQM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QQQ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나스닥 ETF인 만큼 성장률이 엄청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QQQ와 거의 비슷하지만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QQQM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상장 미국 지수 ETF 관련 문의가 많아서 속 시원하게 추천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QQQ와 QQQM 소개를 함으로써 QQQM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QQM도 QQQ와 같이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가 적은 QQQ 버전이라고 보시면 간편하시겠습니다. 상장된 날짜가 적어서 아직 운영 규모는 적지만 인베스코에서 운영 수수료를 작게 만들었고 주당 가격도 저렴하여 좀 더 좋은 ETF라고 생각됩니다. QQQ는 촬영일 기준으로 311달러였고 QQQM은 128달러로 접근성은 QQQM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종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상장주 모임이기 때문에 배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0개 종목은 어떨까요? 먼저 QQQM은 상위 10개 종목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북,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넷플릭스입니다. 다음으로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알파벳,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도 똑같고요. 따라서 기존에 QQQ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매도하고 다시 QQQ를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새로 시작하는 분들 중에 미국 나스닥 기업 100개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QQQM으로 부담없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2020년도 10월 29일에 상장되어 규모는 944억이고 수익률은 설정이 5.22%입니다. QQQM과 같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합니다. 환노출형 상품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상 보수는 0.07%입니다. QQQM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그러나 둘 다 저렴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상장된 국가가 달라서 매수 방법이 다릅니다. QQQM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환전 후 밤에 매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어 9시 이후 매수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은 환노출형이어서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QQQM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매매 이후 세금 체계에서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식 매매 후 성과를 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향 제시는 아래에서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 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분배금만 15.4%로 과세되는데 반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과세가 됩니다. 더 문제는 절세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적용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 수익을 내고 2,000만원 손실을 봤으면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한국 상장 ETF는 1,0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손실을 봤는데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지수 추정 ETF를 연금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측면에서도 한국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 플러스 분배금인데 반해 해외 ETF는 분배금 뿐입니다. 즉 한국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정 ETF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매기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2023년에 바뀐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위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 투자 금액이 많지 않고 처음 시작하여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간단히 환전해서 밤에 QQQM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을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투자 금액이 커서 수익이 800만원 초반 이상이실 분들은 한국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 통익이 한국 상장 ETF는 되지 않으니 그것도 상황에 맞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융종합과세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으니
마음 편하게 미국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가 아니라면 저라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죠. 저라도 일반 계좌에서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한국 상장 ETF보다는 QQQM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250만원 이후부터는 세금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손익통상으로 결감할 수도 있고 마음도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잡한 건 딱 질색이에요. 다만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으니 제 말은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은 그동안 QQQM을 QQQ와 비교해 보았고 한국 상장 해외지수 추정 ETF와 비교도 해보았으며 세금적 측면에서 어디서 주식을 매수하고 플레이하면 좋을지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댓글로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찍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